영국에서 끼니를 때우려는 한 여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K푸드가 연일 화제를 이끄는 만큼 한국의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상표명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제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에밀리 윌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평범한 영국인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갔어요. 특히 등장인물들이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어 보였거든요. 떡볶이, 삼겹살, 김치찌개 같은 음식들이 화면을 가득 채울 때마다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마트를 찾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한국 라면을 사 먹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단연 불닭볶음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매운 음식을 잘 먹는 편이 아니었어요. 영국에서 자란 제 입맛에는 조금만 매워도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해서 반신반의하며 한 입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입안이 불타는 듯한 충격적인 매운맛이었어요. 혀가 얼얼하고 속이 따끔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다음날 또 먹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불닭볶음면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매운맛에 중독된 후로는 일주일에 3번은 꼭 먹었어요. 퇴근 후 스트레스가 쌓이면 불닭볶음면을 하나 끓여서 치즈를 올려 먹거나 계란 프라이를 곁들이는 게 저만의 힐링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을 먹을 때마다 뭔가 맛이 미묘하게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감기에 걸려서 혀 감각이 둔해진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품을 사 먹었는데도 계속해서 똑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면의 질감부터 달랐어요. 원래 불닭볶음면은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데 이번에 먹은 제품은 뭔가 퍼진 느낌이었어요. 씹을 때마다 밀가루 맛이 강하게 느껴졌고 심지어 면이 금방 물러졌어요. 소스도 이상했습니다. 불닭볶음면 특유의 깊고 진한 매운맛이 아니라 그냥 맵기만 한 느낌이었어요. 원래의 불닭 소스는 단맛과 감칠맛이 어우러져서 중독적인 맛을 내는데 이번 제품은 단순히 혀를 찌르는 듯한 맵기만 강했어요. 먹을수록 입이 얼얼했지만 원래의 감칠맛이 사라진 듯한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포장지가 뭔가 이상했던 겁니다. 불닭 캐릭터는 여전히 있었고 한국어도 쓰여 있었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디자인이 바뀌었나 보다 하고 넘기려다가 우연히 기존에 사놓았던 제품과 비교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패키지의 색감이 기존 제품보다 약간 흐릿했어요. 불닭 캐릭터의 눈 모양도 살짝 다르게 보였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어딘가 조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글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띄어쓰기가 어색한 부분이 몇 군데 있었고 글씨체도 기존 제품과 미묘하게 달랐어요. 그러다 포장지 뒷면을 보고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 불닭볶음면은 한국 제품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을까? 혹시 한국 본사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병행 수입 제품일까?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인터넷에서 불닭볶음면의 정품 패키지를 검색해 보고 나서야 저는 확실한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불닭볶음면 패키지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구매한 제품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적혀 있었죠? 설마 가짜 불닭볶음면인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제품이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복제되어 유럽에 팔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게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가입해 있던 한국 음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미 중국산 가짜 불닭볶음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영국에서 불닭볶음면을 샀는데 포장지가 이상했어. 중국에서 불법으로 만들어서 유럽에 판다는 얘기가 있어. 진짜 불닭볶음면보다 맛이 떨어진다고 하더라.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제품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 제품이 안전하지 않은 원료로 만들어졌다면 어떡하지?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소비자입니다. 최근에 불닭볶음면을 구매했는데 기존 제품과 맛이 너무 다르고 포장지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생산된 제품인가요? 아니면 불법 모조품일 가능성이 있나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 혹시 이대로 넘어가 버린다면? 저는 점점 더 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닭볶음면 하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요. 한국 본사에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가 구매한 불닭볶음면이 정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검색을 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단순한 한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불닭볶음면을 샀는데 뭔가 맛이 이상했어요. 중국에서 불법으로 가짜 불닭볶음면을 만들어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혹시 제가 사 먹은 것도 가짜였을까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본사에 직접 문의를 해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중 한 사람이 올린 사진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 속 불닭볶음면이 제가 산 것과 똑같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한두 개의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이 아니라 중국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가짜 한국 제품이 유럽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더욱 불안해졌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기사와 분석 자료를 찾아 읽으며 저는 중국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 브랜드의 높은 신뢰도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K푸드, K뷰티, K패션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도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장품과 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한국산 제품이라면 믿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중국은 가짜 제품을 만들고 한글을 그대로 사용해 마치 한국에서 만든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빠른 시장 점유였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유통망을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정품보다 먼저 가짜 제품을 시장에 풀어버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제품이 먼저 시장을 장악하면 소비자들은 정품이 출시되기 전에 이미 익숙해진 브랜드를 계속해서 찾게 되고 결국 정품이 들어와도 정품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한 채 가짜 제품을 계속 소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가짜 제품은 정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값싼 원료를 사용하면 정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시장에서는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소비자가 많았고 중국은 이를 이용해 한국산 제품보다 저렴한 가짜 한국 제품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되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단순히 몇몇 업체가 한국 제품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한국 브랜드를 베껴 해외 시장을 장악하려는 계획적인 전략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가짜 불닭볶음면을 유럽에 판매하는 것도 그 전략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저는 가짜 제품에 대한 여러 자료를 정리한 후
다시 한국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조사한 내용까지 상세히 적어 보냈습니다. 가짜 제품의 특징,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과정, 유통망에 대한 정보까지 가능한 모든 걸 포함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한국 본사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제품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혹시 구매하신 제품의 사진과 구매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해 보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본사에서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제보해 주신 제품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생산한 제품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불법으로 모방하여 생산한 가짜 제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유통업체에도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정말 가짜였던 것입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만큼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제품이 단순한 불법 복제품이 아니라 한국 본사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유럽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가짜 제품을 구매한 마트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불달볶음면뿐만 아니라 한국산이라고 적힌 다른 제품들까지도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일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로고가 적힌 스킨케어 제품이 있었는데 뒷면을 보니 제조국이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산 마스크팩처럼 보이는 제품들도 자세히 보니 중국에서 제조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제품을 구매한 후 집에 돌아와 정품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불달볶음면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제품 전반을 노린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제가 구매한 불달볶음면이 가짜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을 때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속은 문제가 아니라 이 가짜 제품이 유럽 전역으로 유통되고 있었고 한국 본사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한국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였고 만약 이대로 방치된다면 한국 제품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본사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주길 바라면서도 혹시라도 중국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가짜 제품을 제조해 유럽에 유통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의 가짜 제품 문제를 여러 차례 문제 삼았지만 중국은 대부분 우리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가짜 한국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중국 기업이 먼저 등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기업은 한국 브랜드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우리가 먼저 중국에서 정식으로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불달볶음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한 유통업체는 가짜 불달볶음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여 제품을 만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중국과 협력하여 불달볶음면을 생산한 적이 없었으며 공식적으로 유럽에 유통된 모든 제품은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도 한국 제품을 연구하여 독자적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한국과 중국은 음식 문화가 비슷하니 이런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품과 똑같은 패키지를 사용하고 브랜드 로고와 한글까지 그대로 따라하면서도 자신들이 한국 제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불달볶음면 사건이 해결되는 듯했지만 몇 주 후 저는 런던의 한 슈퍼마켓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클렌징 폼과 마스크팩이 한국 제품인 것처럼 진열되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패키지 하단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브랜드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해 보니 한국 정품과 완전히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가짜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제품을 단순히 일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브랜드 전체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면서 중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한국 제품을 모방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한국 제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 심지어 가전제품까지 가짜 한국 브랜드로 둔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가짜 한국 제품을 만들어 유럽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불달볶음면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류까지 한국산인 척 판매하고 있어요. 정품을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을 올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제품을 애용하는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저도 한국 화장품을 샀는데 혹시 가짜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정품과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한국 제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로, 구매 전 반드시 제조국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한글이 적혀 있기만 하면 무조건 한국 제품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패키지에 한글이 적혀 있어도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가짜 제품들은 주로 일반 마트나 온라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 디자인과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정품과 가짜 제품을 비교했을 때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정보를 공유한 후 많은 사람들이 제 글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제품을 애용하는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가짜 제품을 샀을지도 모른다며 불안해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정품과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자 저는 이 문제를 한국 언론에도 제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브랜드 전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소비자 보호 문제가 아니라 한국 브랜드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 언론에 제보를 한 후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가짜 한국 제품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한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에 대해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저는 기꺼이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는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는 먼저 제가 가짜 불달볶음면을 사게 된 과정과 그 후에 발견한 가짜 한국 화장품들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며 가짜 제품과 정품을 비교한 사진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가짜 제품이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달볶음면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조사해보니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까지
가짜 한국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중국 측은 자신들이 한국 제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협력해 만든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공식적으로 가짜 제품이라고 확인했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유통망은 너무나도 크고 조직적이라서 완전히 막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비자들 스스로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짜 한국 제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품과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 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짜 제품을 단속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가짜 제품이 계속해서 시장을 장악하면 결국 한국 브랜드의 신뢰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이 문제가 곧 기사로 보도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 한국 본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가짜 한국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일부 중국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저희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정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발표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사랑하는 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한류 팬 커뮤니티에서도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 제품을 살 때 더 신중하게 확인해야겠어요. 중국이 한국 브랜드를 이렇게 베끼고 있다니 충격입니다. 소비자로서도 가짜 제품을 거부해야겠어요. 정품 판매처 리스트를 공유해주세요. 공식 판매처에서만 구매할게요. 저는 이 반응을 보면서 소비자들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저는 한국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단순히 기업의 역할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가짜 제품을 단속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소비자들 역시 정품과 가짜를 구별하고 가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한국 제품을 사랑하는 소비자로서 정품을 구매하고 가짜 제품이 유통되는 문제를 경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결국 가짜 제품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 브랜드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한국 제품을 구매할 때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의 사랑하는 브랜드를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제품은 한국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의 모방은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죠. 각종 짝퉁이 난무하는 중국에서 이젠 한국의 제품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의 한 관광지 수학여행을 하고 있는 일본 학생이 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연신 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도대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온 일본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키토 카와사키입니다. 평범한 일본 고등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행사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해외에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일본과 다른 환경에서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저희 학년은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년 해외 여러 국가 중 한 곳을 선정해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중국으로 다녀온 선배들이 여행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둘씩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행이 아니라 생존 훈련이었어.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결국 편의점에서 컵라면만 사 먹었어. 길거리에서 계속 몰래 사진 찍히니까 진짜 불쾌하더라. 숙소에서도 중국 남자들이 따라와서 여학생들이 엄청 무서워했잖아. 선배들의 얼굴에는 아직도 불쾌한 기억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배탈이 난 학생들이 많았고, 공중화장실의 상태가 너무 열악해 화장실을 가는 것도 꺼려졌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물을 적게 마시며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길을 걷고 있을 때마다 일본인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중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사진을 찍어갔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학생들이 거절하면 오히려 화를 내며 더 가까이 다가오려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더욱 불편한 경험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관광지뿐만 아니라 숙소에서도 중국 남성들이 따라다니며 말을 걸었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숙소까지 따라와 강제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선생님들이 나서서 이들을 막았고, 큰 소란 끝에 가까스로 상황이 정리되었지만 학생들은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수학여행을 마쳐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학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제발 중국만은 가지 말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다행히 학교 측에서도 작년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이번 수학여행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여행지를 결정하기로 했고, 최종적으로 홍콩, 태국, 한국이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제일 좋아. 교통도 편리하고 물가도 적당하고 쇼핑할 곳도 많잖아. 나 가족이랑 갔다 왔는데 일본보다 더 세련된 느낌이었어. 전철도 깨끗하고 길거리도 깔끔했어. 맞아. 음식도 맛있고 명동 같은 곳 가면 한국의 최신 문화를 바로 체험할 수 있어. 여학생들은 한국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최신 기술과 편리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이동하기 편리하고 일본보다 더 발전된 느낌을 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도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직접 한국에 가서 경험해보고 싶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일부 남학생들은 한국행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던 다이치가 가장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이 뭐가 좋다고 난리야? 원래 일본이 한국을 통치했었잖아. 그런데 요즘 한국이 유행하는 거 보면 짜증 나지 않아? 굳이 일본보다 못한 나라를 왜 가야 해? 처음에는 몇몇 남학생들이 다이치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박하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근데 너 한국 가본 적 있어?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다고 확신할 근거가 있어. 그렇게 싫으면 넌 안 가면 되잖아. 다이치는 당황한 듯 얼굴을 찡그리며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뉴스 보면 알잖아. 맨날 시끄럽고 이상한 사건도 많고 일본에서도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거길 갈 이유가 뭐야? 그러자 여학생들이 반박했어요. 그럼 일본 뉴스에서 일본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면 우리나라가 나쁜 나라가 되는 거야. 뉴스가 전부는 아니지.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는 점점 다이치에게 불리해졌어요. 처음에는 다이치를 지지하던 남학생들도 조금씩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이랑 일본이 비슷한 점도 많잖아. 음식도 맛있고 거리도 깨끗하고 일본에서 한국 여행 가는 사람도 많고 만족도도 높던데 결국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결과는 압도적으로 한국이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며 최종적으로 수학여행지로 선정되었죠. 여학생들은 기뻐하며 환호했고 대부분의 남학생들도 결국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이치는 끝까지 표정을 굳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날은 먼저 조퇴까지 하며 학교를 나섰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렇게까지 한국행을 반대하던 다이치가 다음날 수학여행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감정적으로 한국을 배척하던 그가 스스로 한국에 가겠다고 결정하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처음에는 학생들 대부분이 의아해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다이치에게 한국 싫어한다면서 결국 가는 거야? 라며 장난스럽게 물어보았지만 다이치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직접 보고 얼마나 별로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 말을 듣고 모두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다이치는 단순히 한국을 싫어해서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이치가 한국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이치가 전에 유이한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거 알지? 근데 유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 남성이 아니면 연애할 생각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한 나라 전체를 싫어하는 이유가 되었다니. 그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얽힌 감정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 모인 학생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학생들은 벌써부터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지 이야기하며 들떠 있었고 일부 남학생들도 여행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치는 여전히 무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차피 별거 없을걸. 일본이랑 비교도 안 되겠지. 그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한국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로 걸어 나오자마자 학생들은 넓고 깨끗한 공항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우와, 공항 진짜 크다. 특히 자동화된 시스템과 정돈된 시설을 본 몇몇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학생들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검색하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 듯 소리쳤습니다. 여기 인천공항이 세계공항 순위에서 1위를 한 적도 있대. 서비스랑 시설 면에서 항상 상위권이래. 그 말을 듣고 몇몇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하며 감탄했습니다. 진짜네. 나리타 공항보다 크고 현대적인 느낌인데 하지만 다이치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공항이 좋다고 나라가 좋은 건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당혹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학생들은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전철역으로 내려가자마자 다시 한번 예상과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플랫폼은 넓고 깨끗했으며 자동화된 개찰구와 현대적인 디자인의 전동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철 내부는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어디서든 무료로 연결되는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우와, 여기 전철 진짜 조용하고 깔끔하다. 이거 봐, 전철에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있어. 학생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고 다이치도 무심한 척했지만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몇 번 주변을 둘러보더니 옆자리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생각보다 넓지 않아?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그리고 조용해. 일본보다 더 정리된 느낌이야. 다이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미묘한 표정 변화가 흥미로웠습니다. 서울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저마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건물 높다. 여기 진짜 드라마에서 보던 곳 같은 느낌이야. 강남역 광장으로 나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높이 솟은 현대적인 빌딩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였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최신식 디지털 스크린이 번쩍였고
트렌디한 카페와 매장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다이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가방끈을 단단히 잡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운 고층 빌딩들은 도쿄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더 세련되고 정리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의 옆을 지나가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때?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아? 다이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서울이야? 그 순간 저는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예상보다 훨씬 넓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대형 디지털 스크린들이 건물 외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곳곳에서 최신식 전광판이 번쩍였습니다. 학생들은 사진을 찍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힐끔힐끔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여학생들이 조용히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들 봐. 다 키 크고 스타일도 좋지 않아? 그러고 보니까 다리도 엄청 길어 보이는데 누군가는 깜짝 놀란 듯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지나간 저 사람 진짜 아이돌처럼 생기지 않았어? 버스 안에서 흥분한 목소리들이 이어졌고 몇몇 여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다이치는 그런 분위기가 몹시 신경 쓰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못마땅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정작 그의 시선도 점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까라는 반신반의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이치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는 무심한 척 일부러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창밖을 볼 때마다 스타일리시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한국 남성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한 여학생이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이가 왜 한국 남자들이 좋다고 했는지 알 것도 같네. 그 말에 다이치는 눈을 번쩍 뜨고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여학생은 다이치의 반응을 보고 더욱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너도 알잖아. 유이가 전에 한국 남자가 아니면 연애할 생각 없다고 했던 거. 다이치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몇은 TV에서 보던 배우처럼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서 보기 힘든 트렌디한 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이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한국이 일본보다 못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굳게 새겨두고 있었고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가 예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막 여행이 시작되었을 뿐이지만 다이치는 벌써부터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학생들은 숙소에서 자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한국 편의점에서 산 간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몇몇은 삼삼오오 모여 다음 날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 한 분이 굳은 표정으로 복도를 지나가며 남학생들의 방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학생들은 놀라서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몇 초 뒤 얼굴이 굳어진 선생님이 방에서 나온 몇몇 남학생들을 데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다이치도 있었습니다. 곧이어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을 로비에 모아놓고 엄격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학생들 몇 명이 술을 몰래 반입해서 마시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학교뿐만 아니라 일본을 대표하는 학생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턴 더 엄격히 관리할 테니 숙소에서 허락된 활동 외에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하세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남학생들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로 인해 앞으로 여행 내내 선생님들의 감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한국을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제는 단체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학생들 중 몇몇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자유 시간은 끝났다고 봐야겠네. 괜히 사고 쳐서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니야? 다이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불만스러운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결국 남학생들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여행 일정은 더 빡빡하게 변경되었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셋째 날 아침부터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날은 야외 관광지를 다니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이었지만 비가 오는 바람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방문하기로 했던 장소 대신 실내 관광지를 중심으로 다녀야 했고 예정되었던 자유 시간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일본에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게 날씨도 안 좋고 선생님들은 감시만 하고 있으니까 여행이 아니라 견학 온 것 같아.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한국에 온 것이 의미가 없다는 듯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은 분명 일본과 달랐고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온 후 결국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게 직접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여행 망친 거 알아? 그냥 조용히 술 마신 것도 아니고 걸릴 짓을 왜 했어? 애초에 한국에 오기 싫어서 일부러 사고 친 거 아니야? 남학생들은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반박하려 했지만 결국 몇몇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도 그냥 가볍게 마신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앞으로 조심할게. 다이치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때문에 분위기 망쳐서 미안하다. 그 말을 듣고서야 여학생들도 불만을 조금씩 거두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생님들의 감시는 더욱 강해졌고 여행 내내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며 움직였고 단체 행동에서도 더욱 신중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갑갑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 내일 일정에 대한 공지를 했습니다. 내일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자유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제처럼 사고를 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면 개별 이동은 즉시 중단됩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즐기되 규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세요. 이 소식을 듣자 학생들은 환호했습니다. 비록 그동안의 사건들로 인해 자유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마지막 날만큼은 각자 원하는 곳을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어디를 갈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난 쇼핑하러 갈래. 명동 한 번 더 가고 싶어. 전통시장 가서 길거리 음식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때 한 남학생이 문득 말했습니다. 근데 일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을 가보는 건 어때? 옛날 건물이라든가 우리나라랑 관련된 장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 말에 몇몇 학생들은 흥미를 보였고 여학생들도 이에 동의하며 의견을 보탰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의 흔적이 어떤 식으로 보존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역사적인 장소를 직접 보면 뭔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일부 학생들은 자유여행에서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의 흔적을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다이치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결국 조용히 그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행의 마지막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을 단순한 여행지로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학생들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단체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자유여행을 시작하기 전 모두 모여 단체 사진을 찍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학생들은 한데 모여 사진을 찍으며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 명동 한 번 더 가서 쇼핑할래. 난 홍대 가서 카페 투어하려고. 전통시장 가서 길거리 음식 먹어볼래. 각자 원하는 장소를 정하며
들떠있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저는 어제 계획한 대로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의 흔적을 찾아가기로 한 친구들과 함께 이동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여정에 동참했고 의외로 다이치도 우리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왜 같이 가기로 한 거야? 한 친구가 다이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이치는 잠시 대답을 망설이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어딘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식 건축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거리 곳곳에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이를 보존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들도 많았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골목에 도착하자 일본식 목조 건물이 보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일부는 개조되었지만 여전히 일본 전통 가옥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내문을 읽어보니 이곳은 원래 일본인 거주 지역이었다가 해방 후 한국인들이 거주하면서 조금씩 바뀌어 온 곳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일본 가옥이네. 한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적인 요소가 섞여 있지 않아? 다른 친구가 건물의 지붕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몇몇 건물들은 일본식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그 위에 한국적인 장식이나 개조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일본의 잔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치는 말없이 건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그냥 없애지 않고 남겨둔 이유가 있을까? 다이치의 질문에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역사로 남기기 위해서 아닐까?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기억하면서 교훈으로 삼으려고. 그렇구나. 다이치는 여전히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몇몇 장소를 방문하며 한국에 남아있는 일본식 건축물들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곳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어떤 곳은 한국식으로 개조되었으며 어떤 곳은 아예 새로운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 도착하자마자 학생들은 말없이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투옥하고 고문했던 장소였습니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서자 곳곳에 남겨진 흔적들이 당시의 참혹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감옥 내부는 차갑고 어두웠으며 좁은 독방과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일본인 고등학생으로서 저는 이곳을 둘러보는 것이 불편하면서도 꼭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치는 말없이 전시물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했던 일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을 갖고 있던 다이치가 처음으로 일본의 과거를 직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걸 깊이 배우지 않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다이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를 둘러본 후 우리는 숙연한 표정으로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에 치킨을 먹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곳이었지만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이야기가 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이치는 조용히 치킨을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건 일본에서 배운 적이 없어. 아니, 배웠어도 이렇게까지 와 닿지는 않았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직접 와서 보면 다르게 보이니까. 나도 이번 여행에서 많이 배웠어. 학생들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우리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저는 단순히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이 어떤 나라이며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치는 창가 쪽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곱씹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에 남긴 아픈 역사를 반성하며 앞으로 한국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젊은 층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와 같은 일본의 젊은 층은 한국을 사랑합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죄를 뉘우치는 일본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의 잔재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한국에서 일본인들이 꼭 봤으면 하는 장소들을 여러분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